한국 불교 발전에 커다란 획을 그은 스님들의 행적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대방 산책. 책 선원일기를 지으셨고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께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타너 스님에 대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너 스님이 1954년도에 네. 정화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화의 목적은 동의하지만은 폭력적으로 정화를 하는 것은 반대됐잖아요. 실제로 그 폭력으로 급진적으로 정화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그 당시에 깡패들도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운동으로 비구승이 주도하는 조계종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상처뿐인 영광이죠. 그래서 요즘 말로 치면은 승자의 저주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정화의 후유증이.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화를 하더라도 폭력을 동원한다든가 물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우리 자비문종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너 스님은 정화를 겪고 나서 1955년도에 월정사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대산 수도원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대학교 재학생이나 그 다음엔 졸업생 또 스님들을 모집하는 기사가 났어요. 근데 그때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집이 됐다고 그래요. 그 타너 스님의 교육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불교만이 아닌 동양학 전반을 아우리는 포괄적인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출가인만 아닌 재가인 심지어 비구니 스님까지도 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 타너 스님에 비해 방아람 스님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이었잖아요. 근데 타너 스님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그러시네요. 예, 완전한 남녀평등을 주장했고 오대산 수도원에는 비구니를 모집했는데도 그때만 해도 비구니들이 지원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이 오대산 수도원이 재정난으로 1년 7개월 만에 문을 닫잖아요. 전쟁 직후라 사실 그렇죠.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대산이 뭐 법당이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문을 닫고 삼척의 영은사 수도원이 만들어지잖아요. 다시 또, 네. 그것을 이제 하암경 결사당하잖아요. 그때는 비구니 스님들이 동참을 했죠. 그러니까 이 오대산 수련원에서 오대산에서 1년 7개월을 하고 그 다음에 3년을 영은사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5년 기간이죠. 네. 5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스님들이 누구누가 있었냐면은 통강 스님, 무비 스님, 해거 스님도 영은사로 출가했다고 그래요. 지금 저 금강선 원장님 있잖아요. 네. 해거 스님도. 그러면서 또 월정사는 그때 큰 법당을 복구하자 주불전이 적강전이죠. 그때 이제 그 복구 과정에서 한진그룹 조중원 회장이 젊은 나이 6.25로 폐허된 월정사를 보면서 발언했다고 그래요. 젊은 날에 전쟁으로 처참히 폐허된 월정사를 보고 자신이 성공하면 월정사를 보겠다는 서원을 세워요. 그런데 한진그룹이 기적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월정사를 복원하는데 대시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인연으로 한진그룹 조중원 일가의 원찰로서 지금도 월정사와 한진그룹이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월정사 그 복구 과정에서 가장 수고한 분이 지금 오대산 월정사의 주지희 은사인 만화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만화스님 같은 경우는 타너 스님은 뭐 경 번역하고 강연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바빴잖아요. 후학도 양성하시고. 후학도 양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이 희찬 만화스님께서 주도를 했는데 네. 그때 조중원 회장이 그 만화스님의 인품과 금건과 정직에 감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신양면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네.
탄어 스님께서는 우리 한국 불교 발전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1965년도 53세 때 동국대학교 정각원의 전신인 대학선언장에 추대가 돼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정각원의 전신이 대학선언장이라 거기에 정각원장에 대학선언장에 추대가 되고 네. 그 다음에 1966년도에는 동국 역경원장에 취임이 되잖아요. 그때 탄어 스님께서 명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역경원장이 탁 되고 나서 일성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법당 100채를 짓는 것보다도 스님들 공부시키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인재불사가 그만큼 인재불사 중요하다는 필요성을 것을. 네. 그때 그 소신을 바뀌었다고 그래요. 근데 훗날에 탄어 스님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동국 역경원장으로 2020년도 4월 9일 해거 스님이 제자가 취임을 해요.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의미가 있죠. 네. 그 해거 스님이 누굽니까? 탄어 스님이 영운사 수련소에 있을 때 해거 스님이 글로 출가한 스님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도 금강산은 원장으로 계시면서 노구에도 불구하고 가장 활발하게 서울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특이한 것은 뭐냐면 거기는 지금도 금강경이 되었건 뭐 서장이 되었건 하암경이 되었건 원문으로 불교 원문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절에도 금강산은 신도들이 오지만은 다 한문에 능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금강산에 다 모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스님이 그렇게 열심히 포교하고 또 후학을 양성해도 했다는 생각이 없이 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봐도 해거 스님은 순박하잖아요. 그리고 옷도 초촐하게 입고. 그래서 그 오랫동안 서울에서 포교를 하면서도 아주 상의 없이 우리 시대에 정말로 선각자고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도 법회 때는 뭐 코로나 아니면 뭐 500명, 700명이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해마다 가을이면 금강경 강송대회. 네, 유명하죠. 그 연세에 가장 활발하게 도시 포교를 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그래서 탄어 스님은 정말로 해거 스님 같은 제자를 정말 잘 줬다. 네. 탄어 스님의 사상과 탄어 스님의 발자취를 해거 스님께서 이어서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탄어 스님 하면은 역경불사에 대한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역경 강사로서 누구가 있었냐면 탄어 스님 말고도 그 봉선사의 운어큰 스님, 그 다음에 무소유의 법장 스님, 네. 그 다음에 고전 번역가 김달진 씨, 그 다음에 이경 박사. 그래서 이제 그 1967년도 5월 4일에는 제1기 역경사가 나오는데 그때 무비 스님, 그 다음에 지금 통도사 방자로 계시는 성파 스님, 2기에는 누가 있냐면은 지리산 7부를 복원한 통광 스님. 네. 그러니까 탄어 스님은 탄어 스님의 주가 뭐냐면 하암경과 장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신하암경을 번역 출판하는데 탄력이 붙는 거예요. 그 교정 작업에는 그 이후의 교정 작업에는 무비, 통강, 성파, 각성 스님과 명옥은 거사, 윤창아 그때는 스님이었죠. 민족사 지금 민족사 대표지요. 네. 동참하게 되고 그때 탄원 스님의 직계상자가 누구누가 있었냐면 만화 스님, 해거 스님, 각수 스님, 삼보 스님, 삼지 스님, 삼해 스님, 지금 종문 계시장 삼해 스님, 그 다음에 정강 스님들이 있었고 또 법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무비 스님, 통강 스님, 각성 스님, 성파 스님이 있었죠. 네. 이들 중 탄원 스님에게는 종문의 대표는 만화 스님이고 그 다음에 법문의 수장은 무비 스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중으로는 만화 스님이 대표고 그 다음에 법문의 수장은 무비 스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비 스님 지금 함경 강의하고 있잖아요. 우리 BBS에서 하죠. 네. 아,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불교사에 있어서 여러 스님들의 법명을 다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탄원 스님 문화에 있던 그 무비, 통강, 성파, 그 다음에 각성 이런 스님들이 지금 한국 불교의 대강백으로서 통강 스님 돌아가셨지만 가장 원로로서 지금 대강백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실이 신화엄경론 270권 번역 출판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신하암경을
번역하는 기간만 해도 10년이고 원고지가 무려 6,250장이 됐다고 그래요. 네. 실로 방대한 이 작업으로 인해 타너 스님은 오른팔에 겸비통이 있어가지고 10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것이 이제 방상불의 원고가 있을 때 1968년도에 울진 삼척지구에 간첩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공비가 오대산로 일부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타너 스님의 해안과 선지로서 그것을 알았다고 그래요. 공비가 올 것을. 그래가지고 공비가 오기 전에 타너 스님께서 방상불에 있는 원고를, 네네. 원고지를 한 트럭을 불러서 삼척 영은사로 옮겼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리 알고 옮겼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보안대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타너 스님께서 보안대에 끌려가서 고생을 고초를 겪었다는 네. 그런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이 270권 번역 출판이 우리 출판 역사에 있어서도 참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스님으로서 출판을 총괄했던 분이 윤창하 거사. 지금 아까처럼도 얘기했지만 네네네. 그 민족사 대표잖아요. 현 민족사 사장이죠. 그래가지고 신하암경로는 한국 출판 역사의 금자탑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연으로 타너 스님은 1975년에 인천 문학상을 받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해에 은간 문화훈장을 받죠. 네. 그게 국가에서 타너 스님의 업적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인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역경 작업에 제가불자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요. 그 당시로서는 그 스님들만 모든 것들을 했는데 아까처럼 얘기했죠. 이기영 박사든가 김달진 고사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그 타너 스님을 따르고 또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불사에도 동참을 했잖아요. 그런데 타너 스님은 1970년도부터는 본격적인 대중교화, 대중포교에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서울에는 젊은 불자들이 주축이 된 송산이라는 모임이 결성돼요. 그때 당시 타너 스님이 송산 모임의 지도법사였는데 이때 타너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 발심한 사람 누구냐면 명호근 거사하고 이경 박사입니다. 이경 박사. 그리고 이제 1971년도에는 서울 숭인동 청룡사에 동양사상을 공개 강좌를 해요. 그때 이제 타너 하암연구소가 설립되고 타너 불교 문화재단이 설립됩니다. 네. 타너 스님은 언제나 민중을 먼저 생각했으며 동양학 속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하암 사상으로 동양을 봤다. 무슨 얘기냐면 동양학 속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하암 세계에서 동양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1975년도 동국대학교 김향배 교수는 타너 스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 오늘날 스님들 중에서 목탁 들지 않고 요령 흔들지 않고 먹물옷 입지 않고 불교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타너 스님뿐이다. 그만큼 타너 스님이 불교 사상이나 불교 하암경에 아주 수승했다니 목탁 스님이 그 스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목탁도 들지 않고 요령도 들지 않고 승복도 입지 않고 불교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은 김양배 교수 눈에는 타너 스님뿐이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타너 스님께서 늘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전 국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역경불사에 애쓰신 모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대방 산책 지금까지 상도동 보문사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